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3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 40분 비트코인 현재 2930만원대 일봉상으로 지금 3일째 음봉을 좀 그려주고 있고, 자 보통 이렇게 쭉 떨어지는 패턴 이런 식으로 지금 산을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하락세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락의 마지막 부분이 아직은 좀 안 나왔다고 우리가 조금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좀 급격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더 하락을 하고 바닥권이 이제 2,800만원을 깨고 바닥이 조금 잡힐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드렸었고, 어젯밤 12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 의원에 출석을 해서 3월달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연설을 함으로써 굉장히 좀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가 3월 23일에 잡혀 있고 지금 2주 정도 남은 시점이고, 바로 다음 주엔 또 CPI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I 지표랑 이번 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실업률 데이터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3월 23일에 원래는 25bp를 좀 예측을 했었었는데, 현재 이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3월 23일 50bp 빅스텝이죠. 자이언트 스텝이 얼마 전까지 요 수치가 거의 90%에 육박을 했었는데, 이제는 50bp를 올릴 거라는 예측이 좀 70%를 넘어가면서 대세가 이제 50%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안 그래도 여기서부터 쭉 상승을 이어오던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승을 위한 동력은 이제는 금리 동결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5월 6월쯤에 금리 동결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다시 금리를 높여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하락세로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나오는 14일 화요일 날 발표될 CPI 지표에 따라서 50bp 금리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PI가 최근에 나오는 지표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2월 달에 CPI를 14일에 발표했을 때는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리고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마지막 불꽃 상승을 보여주고, 자,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때 CPI 안 좋았는데도 쭉 밀어 올린 거를 그대로 다 빼놨죠. 결과적으로 이게 마지막 봉우리를 그린 것일 수 있고, 여기서 살짝 튕겨줬다가 이제 약간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일단 저점을 깨놓고 오늘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요 정도 나올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도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롱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좀 염두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월 연준 의장이 12시에 또 이번엔 하원 의원에 출석을 하죠. 그래서 아마 어제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그때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재료는 다음 주 화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I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지금 시장의 예측들,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예측과 좀 반대되는 움직임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CPI가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미리 시장에 선반영돼서 차트가 미리 이 정도까지 빼놓은 상황에서 CPI가 안 좋게 나와도 시장 분위기를 역전하면서 위로 올리는 이런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차트가 CPI 전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CPI 결과에 따라서 비트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크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다음 주 화요일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3월 23일 FOMC 발표 나고 나서는 빅스텝을 하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지, 오히려 25bp 이제 베이비 스텝이죠.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고 이 25bp의 베이비 스텝을 올리게 되면은 사실 그걸 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CPI가 안 좋게 나와서 이렇게 내려박은 상황에서 만약에 FOMC를 마주한다라고 하면은 50bp를 인상한다 해도 불확실성 제거로 인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3월 달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앞두고 있고, 아직까지 추세 하방이라는 점이고, 이 하방 추세를 끝내는 게 이제 3월 말에서 4월 정도에 조금 바닥이 잡힐 수가 있겠다, 그렇게 조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이 눌림이 시작이 됐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일봉상으로도 사실 직전에 여기 매물대까지 거의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쌍바닥 관점으로 한번 튕겨져 올라오는 그림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튕겨 올려준다 해도 여기 어깨 자리죠. 이런 식으로 또 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1번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권이다라는 시나리오가 1번이고 2번 시나리오는 이 바닥을 한 번 더 깨고 여기 매물대를 테스트를 해주고 올라가는 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됐던 이렇게 가던 2번이 됐던 어쨌거나 지금은 바닥에 조금 근접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떨어진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바닥이 잡힐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 FTX 바닥 15K, 16K 요 구간이죠. 우리가 이제 최악의 바닥을 봤던 15.4K의 바닥을 어쨌거나 좀 끝냈고 강력하게 FTX 빔을 극복을 하는 롱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느 정도 눌림은 있어도 저는 1차적으로 이 정도 매물대 구간, 여기서 저점 찍었던 구간, CPI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퍼올렸던 이 구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좀 저점 바닥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 한번 깬다라고 해도 살짝 찍고 올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옥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매물대가 바닥이다. 그럼 여기서 롱 고 레버리지를 막 태우겠죠. 사람들이 이걸 노리고. 그러면은 이걸 한번 죽여주고 여기서 한번 청산을 시켜주고 이렇게 올리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랬죠. 바닥인 척 하다가 여기서 올리는 척 하다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바닥에서 찐바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내리는 척 하다가 올린다. 내리는 척 하다가 올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팍 내려줄 때 요때를 조금 바닥으로 우리가 좀 삼아야 된다. 여기 바닥, 여기 매물대 있죠. 그래서 여기 매물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여기도 깰 수는 있어요. 지금 마운트 곡스에서 물량이 언락되는 게 3월 10일부터 풀린다. 그래서 마운트 곡스 해킹됐던 물량을 다시 돌려주면 돼. 그 규모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13만 7천여 개고 30억 달러 상당입니다. 30억 달러면은 현재 환율로 따져봤을 때 4조 정도 됩니다. 4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총 시가총액이 562조거든요. 562조에서 이제 4조가 매물로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 비트코인 덩치에 비해서는 물론 엄청나게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4조가 100% 시장에 매물로 나오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홀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비트코인 뭐 내년 내후년 반감기 펌핑 때 충분히 가격이 지금보다 2배, 3배, 5배는 더 올라 있을 텐데 나는 좀 더 홀딩을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돈이 급한 사람은 이 당시 마운트 곡스 해킹 당했을 때 가격대가 800달러입니다. 800달러. 내가 800달러에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22,000달러이기 때문에 뭐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이걸 시장에 당연히 매도를 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가 약간 꺾이는 하락세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팔고 뭐 내려가면은 다시 사고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또 시장의 매물 압박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여건상 지금 CPI도 앞두고 있고 FOMC도 앞두고 있고 마운트 곡스 해킹 물량 4조도 풀린다라는 이런 공포감이 시장을 압박을 하고 실버게이트 은행도 파산을 할랑말랑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악조건 속에서 비트가 그동안에 이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쳐줬지만은 여기서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만나서 지금 살짝 이제 눌리는 구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눌림이 어디서 좀 끝나면서 바닥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까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한번 바닥 깨주고 이렇게 가느냐. 그래서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한 20K 정도는 전 사수를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이제 마운트 곡스 해킹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에 이제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버티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냥 우르르 다 물려서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또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숏 세력들이 한번 제대로 하방으로 아직 보여준 게 없죠. 숏이 여기서 좀 세게 나오긴 했는데 올려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숏 빔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좀 약한 각도로 내려왔고 하방으로 내려찍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하방 마지막 피날레 숏 빔, 롱도 여기서 피날레 롱이 나왔으면은 숏도 마지막에는 피날레 숏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 내려찍기 한 방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그 내려찍는 시점이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고 살짝의 어떤 이제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굳이 높은 레버리지를 쓸 경우에는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저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에는 나는 지금부터 롱을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그냥 떨어질 때마다 무슨 여러분들이 뭐 100배씩 롱을 치는 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
분할로 롱을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근데 다만 분할로 접근하더라도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CPI 결과 같은 거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롱을 타도 늦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올려준다 해도 여기서 한 번에 가기보다는 이런 파동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숏을 칠 수가 있고 이 아래선 또 롱을 칠 수가 있고, 어제도 이 구간에서 파월 등판함과 동시에 이런 변동성이 터졌죠. 5분봉으로. 그래서 어제도 밤에도 차트 분석 계속 해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타점 굉장히 잘 잡아드렸고, 여기 바닥 찍었을 때가 12시 10분 12시 10분에 바닥 찍고 음봉 끝나고 거래량 터지고 아래 꼬리 달리는 거 보고 양봉 뜨는 거 보면서 롱 반등 진입을 했죠. 롱으로 12시 10분 밤 12시 10분에 롱 여기서 잡아들여가지고 쭉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좀 쓰고 단타 진입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손절이 짧고 손익비가 좋은 그런 변곡점 지점을 저희가 굉장히 잘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70% 롱 수익 인증이 올라왔고, 자, 이런 식으로 111% 수익, 74% 수익, 자 217%까지 이렇게, 물론 레버리지 많이 쓴 경우지만, 그리고 레버리지 많이 쓸 경우에는 좀 소액으로 해야 되겠죠. 뭐 많이 배팅 자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 차트 분석 내용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요쪽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다. 100%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타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달리죠.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달리면서 거래량 터지면은 충분히 롱 단기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는 안 올라가지만 이런 식으로 또 타점이 나오는 거고, 큰 방향성으로는 여전히 숏이 우세다라고 조금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롱은 항상 좀 단기적 접근으로 지금은 좀 바라봐야 된다.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너무나 지금 약간 이제 숏 우세 쪽으로 방향을 실어주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3월에 25bp 정도만 올리면은 이제 사실상 좀 시장은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좀 바닥이 잡힐 만도 한데, 지금 50bp 인상에 플러스 마운트 곡스 해킹 물량 4조까지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매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 내린다라고 해서 또 원웨이로 시원하게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내리다가 올리고 내리다가 올리고 내리다가 올리고, 이런 롱 타점도 팍팍 내려 찍는 구간에서는 또 롱 타점도 나오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변곡점을 우리가 캐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 어쨌거나 50bp 인상이나 마운트 곡스 물량이나 이런 악재들은 좀 단기적인 악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앞으로 향후 전망과 비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상향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게 보면 이렇게 갈 건데, 그 안에서 뭐 마운트 곡스 물량이 나오던 50bp 악재가 나오던 파월이 연설을 하던, 결과적으로 이제는 숏은 짧아졌다. 말 그대로 롱은 길고 숏은 짧아지는 그런 장세가 저는 이제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물리더라도 롱에 물리면 살아남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알트 상황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지금 보시면 이 알트 코인들도 이 리플 소송 결과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알트들의 차트를 따로 떼놓고 봤을 때 이 알트들도 사실 지금부터 빠르면 1, 2주 최소 그래도 한 달 정도 안에는 바닥이 잡힐 차트예요. 이렇게 쭉 알트들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비트가 오르면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비트가 눌리면서 또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랐으면 눌림은 나올 건데, 아발란체 같은 이런 코인도 딱 놓고 보면은 이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엄청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내려오던 추세가 여기서 이제 바뀌고 옆으로 빼는 기간으로 들어간 거죠. 크게 보면 여기서 뭐 살짝 올렸다 내렸다 이런 건 나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옆으로 틀면서 방향을 이제 이쪽으로 트는 구간에, 그러니까 변곡점에 딱 들어갔다. 변곡점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변곡점이 좀 지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상향 기조로 갈 건데, 이런 식으로 파동을 주면서 이제 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볼 수 있지만, 일단 한번 눌리고 나서 바닥이 1주, 2주나 뭐 한 달 내로는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잡히고, 주봉상으로 음봉이 끝나는 지점, 여기 보시면 주봉으로 음봉이 4개 뜨다가 양봉이 떠주죠. 이런 식으로 장악형으로 떴을 때 추세 반전. 그럼 지금도 3주 연속으로 지금 음봉이 뜨고 있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4주 연속으로 음봉이 뜨겠죠.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만약에 주봉상으로 양봉이 떠준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알트들 매수가 들어가도 늦지 않다. 지금 괜히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타는 것보다는 한 1주 2주 정도를 지켜보고 바닥이 잡힐 때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고 돌파하는 흐름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눌리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빼다가 결과적으로 그럼 이때 당시와 같은 이런 펌핑은 언제 나오냐? 24년 반감기에 맞춰서 이런 불펌핑이 나올 수가 있겠다. 우리가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물론 그때까지 살아남는 알트들에 한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번에 앱토스 펌핑을 보여줬듯이 앞으로 신규 상장하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미들 시체가 많이 안 쌓여있고 저 물량을 이제 재단해서 작전을 아직 해먹지 않은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불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알트들도 이제 조금 한 달 내로 조금 바닥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차트들을 만들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와 주면은 또 여기서 매수 구간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주면 항상 이런 식으로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더리움도 길게 보면은 여기를 그려주다가 이런 식으로 차트 돌리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내려와 주면 우리가 매수를 접근해 볼 만하고, 도지도 마찬가지죠. 도지도 이번에 뭐 시원한 펌핑을 못 보여줬고, 그 이유는 여기서 미리 한번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여기서 올라탄 개미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게 다 매물대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크게 못 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주고 여기 쌍바닥 지점 부근에서는 한 번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에이브 같은 코인들도 지금 딱 보면 차트상 여기가 이제 바닥권이 잡혔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권이 잡혔고 이번에 크게 못 갔고, 눌러주게 되면은 또 요 정도의 약간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한 10,000원 깨고 9,000원, 8,000원 가게 되면은 다시 12,000원, 11,000원 정도를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코인들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비트가 50% 올라가면 알트는 사실 200%, 300%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알트들의 어떤 흐름은 좀 못 나왔고, 좀 극소수의 뭐 앱토스라든지 스택스 요런 애들만 이제 쐈고, 다른 대부분의 알트들은 지금 못 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음 펌핑에 비트가 이제 다음에 한 25K 돌파가 나오면서 27, 28, 30K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드는 순간에 알트들은 이제 그때 한 번 더 힘을 주면서 이번에 넘겼던 이 자리, 고점 자리를 좀 다음에는 넘겨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에이다인데, 에이다 주봉도 보시면은 한번 동상 그려주고, 이제 어차피 여기서 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 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쌍바닥 정도 그려주고, 요런 식으로 다음에는 충분히 600원에서 800원 라인 그 사이까지 한번 쳐주는 움직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트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좀 바닥권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트들도 어느 정도 좀 바닥 잡기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트들에 대한 정보들도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어제 파월 연설로 인해서 이제 1.25% 정도 빠졌는데,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그렇게 연속된 하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살짝 또 이제 고개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어차피 나스닥이 좀 상당히 힘차게 반등을 쳐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자리는 우리가 좀 의미 있는 매물 지지라인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11,800포인트는 어느 정도 지지라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파월 연설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빠지긴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 자체가 급하게 또 어제 이제 파월 연설에 의해서 또 달러가 이렇게 쭉 치솟아서 현재 달러 환율은 1321원까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 비트나 나스닥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전 암호화폐 책임자인 뭐 크리스 버니스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은 여름 시즌에 이제 이번에 한번 눌리고 나서 재상승 들어갈 때 이제 여름 시즌에 이제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쳐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3만 달러 돌파라기보다는 3만 달러 약간 이제 인접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연말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3만 달러 돌파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3만 5천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전제 조건이 달러 지수, 그러니까 이제 DXY 달러 지수와 금리가 좀 하락을 해줘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2만 5천 달러 저항선을 쉽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가 올라가 주려면 달러가 좀 꺾여줘야 됩니다. 근데 안 꺾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달러 주봉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도 결국에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꼭대기에서 이런 윗꼬리 달아주면서 음봉 쳐줘야, 마감으로 쳐줘야, 장대 음봉으로 쳐줘야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는 좀 꺾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비트는 반대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좀 달러가 너무 강세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비트도 숏으로 좀 추세가 아직은 롱으로 좀 쉽게 돌리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전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불안합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구간도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이제 저점 갱신까지 해놓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내려 찍으면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내려 찍고 반등이 좀 쉽사리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꼬리로 흘러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를 뚫게 되는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좀 롱은 그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실 박앤세일을 20-30% 하냐 40-50% 하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폭탄 세일할 때 들어가 주는 게 또 좀 괜찮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현재 롱의 박앤세일을 기다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 과연 그런 박앤세일 자리를 세력이 줄 것이냐, 이런 심리적인 싸움이 지금 비트코인 판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트코인 무빙이나 이 심리, 그다음 주요 지표 발표에 따른 최근까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실 CPI가 안 좋게 나와도 위로 쐈고,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 대로 위로 쏘고,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서는 지표랑 관계없이 롱으로 쏘는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눌림 숏 분위기에서는 사실 좋은 얘기가 나와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지금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시장에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몸을 사려야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럴 때는 어차피 단기 변곡점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큰 관점에서 롱으로 갈 것이다 숏으로 갈 것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큰 이벤트가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3월 FOMC나 CPI가 최소 나오고 나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단타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를 좀 쓰는 입장에서는 단타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크게 잡아놓고 포지션 잡아놓고 잠을 못 자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면서 그때그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점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단기로 매매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 보십시오, 다 수익이죠. 지금 수익 인증이 카톡방에 지금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계속 올라옵니다. 다 수익인데, 자 방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면서 여기 저점 갱신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지켜줘야 되는 라인입니다. 사실 여기를 깨게 되면은, 왜냐면 여기 딛고 올린 자리거든요. 여기 딛고 올린 자리고 여기 몸통 부분이고,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손절을 잡고 롱을 진입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래서 방송 찍기 전에도 5시 22분에 롱 사인을 드렸죠. 여기 손절을 잡고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이 나와주고, 지금도 살짝 이제 더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매매를 진행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오늘 밤에도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예측이 되고, 다음 주 CPI, 그 다음에 이제 FOMC까지 해서 3월에 이제 우리가 큰 변동성이 커지는 이제 3월 매매에 있어서 좀 하이라이트 구간이 다음 주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또 변동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매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안전한 매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 조심히 건강하시고, 저는 금요일에 좀 더 좋은 내용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